네, 정치하담 야담.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SBS 정황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표출된 당정 갈등이 여야 투톱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 추진을 공식화했죠.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긋자 오늘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날 부분이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네, 첫 질문은 대표적인 친한계이신 김종혁 최고위원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 맞붙는 모양새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지금 보도하신 대로 지금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한테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른바 김건희 여사 블랙홀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두 분이 이제 좀 갈등을 빚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가가지고 회의하다 말고 나갔다면서요? 확대 당직자회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때 대표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다른 급한 일정이 있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셨던 것 같고 한 30분 정도 회의를 더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끝나려고 하니까 기자들 가지 말고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원내대표의 일이다. 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원내대표의 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대표의 일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은요. 네. 108명의 의원들만의 정당은 아닙니다. 네. 160명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사퇴한 분들도 있고 다른 자리로 가신 분들이 있어서 약 160명 정도 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한 100만 명쯤 되는 우리 이거는 책임 당원 얘기입니다만 당원들의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힌 분이고 원내와 원외를 가릴 것 없이 총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금투세에 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내 법안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그런 것들 다 논의하지 않습니까? 네. 대표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원외니까 원내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외 대표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이건 제 일이니까 대통령께서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장관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할 거고 대통령은 상관하지 마십시오라면 그게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그건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당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떤 선출된 공무원으로서의 그 권한이 있듯이
여기 당 대표도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선출된 대표로서의 역할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성춘 부의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봐요? 지금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를 필두로 하는 친윤계는 지금 특별감찰관 사실은 임명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공석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2014년에 생겼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특별관찰관 임명을 하셨었고 네. 사실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갈등 속에서 뭔가 흐지부지 되면서 그 이후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특별감찰관이 결국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을 안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두 분의 갈등을 보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안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인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한들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있을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들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갈등을 봤을 땐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외 당대표가 역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2017년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원외 당대표였고 민주당에서도 손학규 대표가 원외로서 당대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원내 업무, 원외 업무를 구분해서 원내 사안에서는 개입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지금 경제부총리 하던 국무위원 시절에 본인의 위치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지금은 입법부 소속이고 의회 소속이면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정한순 논설위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회의는 다른 일정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어제 주장, 이건 원내 사안이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오전에 있었던 그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선 언론사 주최하는 행사에 갔었죠. 네. 추 원내대표의 쪽의 설명은 이미 예정돼 있던 행사였다는 거고요. 굳이 내가 불참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 정도로 갔고, 일단은 그 행사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노 코멘트 이 말만 남겼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을 갖고선 원내 사안이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논쟁을 이끌어갈 생각은 별로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원내 사안 요 말 들으면 예전에 좀 기시감이 한번 있지 않으세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하고 초기에 그 제3자 추천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 네. 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이제 그 이전에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 이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상병 특검법은 원내 사안이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 좀 잡음이 일어났던 적이 네. 있었죠. 그때도 그거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게 계속 논쟁이 지속되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한 대표가 했던 것은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였거든요. 근데 의원들 어쨌든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법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천.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네. 그거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힘의 관계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실은 지금 국감 이후에 의원총회를 갖다가 열겠다고 지금 예고해 놓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의원총회에서 그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이 대다수의 어떤 뜻이라는 부분이 어느 쪽으로 뭉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특별감찰 이거를 외쳐도 지금 어쨌든 아직 임기의 반환점도 돌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 집권 여당인데 과연 대통령실의 뜻을 반하는 결정을 의원들이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상황 판단이 대통령실과 공감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한다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자, 김정혁 최고위원께서는 엊그제 여의도에서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 모임에 참석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던데 그분들을 다 친한계라고 치면 이 친윤계를 대충 분석하니까 30-4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 한 50여 명은 이제 중도파고 관망파인데. 그래요? 자, 의원총회를 그냥 언론에서 분류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 친한계 세력이라는 점에서만 놓고 보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 이게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것은 우리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해서 민주당을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네. 우리 당에서 원로 고문단 회의가 열렸어요. 그 고문들이 요구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2부속실을 네.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요구했던 게 특별감찰관을 빨리 도입해라. 이 세 가지를 당의 우리 원로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죠. 오랫동안 그 당원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당대표에게 가서 대통령에게 그걸 요구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요구하는 게 무슨 힘의 요구에서 무슨 대통령을 갖다 꺾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당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당의 원로 고문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의원들 모두 이거 정말 뭔가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근거로 친윤계 30에서 40명을 얘기하시는지 어디서 오늘 조간해 놨더라고요. 네, 조간신문 한 군데서 얘기를 쓰면 그걸 가지고서 그냥 다 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따져봐도 네. 글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서에 반합니다. 네. 길거리 나가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특별감찰관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아침 여론조사도 나왔던데 네. 압도적 다수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 당원들과 그다음에 자기 유권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를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뽑은 의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분의 정치적인 그런 미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분석은 정말로 그냥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현재 그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당에서도 여론뿐만이 아니라 당 원로들을 비롯해서 당원들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철돼야 됩니다. 네, 자 성신 부의장께서는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총회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국민의힘의 내부 그 세력 분포도는 네. 잘 알지 못합니다만 특별감찰관 논의를 하게 된다면 결국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논의가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른바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발언하기가 좀 주저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3번째 발의를 했는데 2번째 발의했을 때 사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언론에서도 평가했을 때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그런 방어 논리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의원총회는 물론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중립지대 의원들 중에서 친윤 의원들이 말하는 거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밖으로 아마 새 나올 거거든요.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전 의원총회 내부에서 친윤 의원들이 자 이거 특별감찰관 하지 말고 사실상 김건희 여사 리스크 조용히 덮고 가자라는 그 말로 그 논리로 과연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설득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한 것이 글쎄요 그 친윤 세력이 더 많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친한 쪽의 의견을 더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종혁 최고위. 그리고요. 지금 이제 친윤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이거 특별감찰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제 108명인가 7명이 네. 있는 단톡방에서 10여 명이 지금 이거 문제가 있다. 의총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먼저 제기를 했죠. 대부분 이제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 누가 반박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그리고 지금 아침에 언론에 나왔을 때 실제로 나 그거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돌려서 그걸 왜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 특별감찰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분, 대놓고 자기 이름 걸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네, 그런 그런 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얘기 하신 분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당사자는 한동훈 대표 아니겠어요? 예. 그럼 한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직접 브리핑하는 게 맞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측근들을 동원해서 대화 내용을 다 흘렸잖아요. 이게 흘리면서 이게 불만이 저기 불만이다. 이게 과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이게 원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론이에요. 당론을 변경하기 이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사전에.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정치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네, 자 권성동 의원 지금 사실은 뭐 이런 논의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 절차적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가 틀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이사 임명과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연계시키는 것이 저희 당론 아닙니다. 그래요? 당론으로 결정된 적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 사무총장께서 확인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틀린 얘기고요.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 그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는 것과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게 왜 연계돼야 됩니까? 저희가 당연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당신들은 왜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에 당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두 개가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들을 단지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저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당신도 이걸 통과시켜라 라고 그렇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을 마치 그것이 뭐 당론으로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아무 얘기 없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맞습니까? 그거는 네. 그 대표가 말씀을 했지만 대통령께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이거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그날 아침에 뭐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아마 그 전날 회견할 때 6시 이후에 들어가셨잖아요. 용산에 따로 불러서. 그렇죠. 거기서 뭐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지 원내대표에게 이것을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뭐 원래부터 우리가 계속 당론으로 당론이 아니고 우리 공약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대통령 공약으로 그걸 내세웠었습니까?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국회의 상례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치훈 부의장께서 보시기에는 원내대표가 아마 이 사안을 직접 얘기는 안 들었더라도 알고는 있었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께서 독대한 이후에 그 만찬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그 자리에서 그 얘기도 관련 얘기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다 거절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만 특별감찰관 제도는 저희 민주당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의 본질과 매우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일단 제안을 한 거니까 일단 밀어붙여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패싱했다? 글쎄요. 저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저희 야당에서 보기에도 지금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패싱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 대통령이 집권여당 대표를 패싱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저희가 야당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그 개인적 의견을 갖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임명했던 뭐 검찰총장 시절에 임명했던 한동훈 뭐 부장검사
뭐 아니면 법무부 장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의견을 좀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속도전을 하자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집권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무리 급해도 원칙이 있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야 한다. 또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 역시 원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다. 자, 대통령 고위 관계자 발로 나왔는데, 자, 김재욱 최고위원, 예. 일단 북한 인권재단 역시 이사 연계 여부 역시 원내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하고 거의 결이 같죠? 그게 특이하게도 그날 이제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날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갑자기 최고회의에서 꺼내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두 분이 뭐 교감을 사전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얘기가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집권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이 도대체 뭘까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정체성이 뭡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거나 뭐 그릇된 주장을 해도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집권 여당 대표의 정체성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왕조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어버이 정당이다. 당신들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하는 것들. 네. 아니 저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할 근거가 뭡니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우리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했고 네. 총선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민의를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당정 갈등이 없는 것이 정치의 목적입니까? 당정 갈등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이전 대표 시기에 정확히는 김기현 대표 시기에 당정 갈등이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왜? 대통령 혹은 용산에서 그 지시가 뭐 대통령이 하는 건지 밑에 비서들이 하는 건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으니까 그때는 당정 갈등이 없었겠죠. 근데 그것이 그럼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까? 저희 당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왜 대표가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고 뭘 변화하자고 얘기하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민주정치의 본질과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호성 논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뜻으로 읽히죠? 그렇죠. 뭐 김종욱 최고위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집권 여당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김기현 대표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견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 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겠죠.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정권의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국민의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방법론에서 약간의 시각의 어떤 선후 관계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도록 도와서 만들어 나가야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인지 잘못을 그대로 노출하고 자꾸만 갈등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그것이 또 대통령의 지지율을 또 깎아먹고 이건 뭐 대통령실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이 우당탕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집권 여당의 정체성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분명히 그거는 집권 여당의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성춘 부의장 보기는 어때요?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건 지금 집권 여당 대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야당 같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군이 생긴 겁니까? 그럼 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아까 김정일 최의원께서 우리 당은 또 어버이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뭐 말 안 듣는 아들들 많기 때문에 너무 네. 그렇게 어버이 정당이라는 표현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대통령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앞서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이건 내 업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통 그런 얘기는 뭔가 개혁을 추진할 때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것은 개혁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것이 왜 개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도자라면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돌을 던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은 어떻게 하면 저 돌을 멈추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막고 가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의 정체성을 그리고 본인이 들어야 할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말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정체성을 재확립하셔야 된다. 야당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